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는데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판교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33평형. 예. 그래서 요즘에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를 더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아파트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판교 삼평동에 있는 보떨 8단지. 보뜰마을 8단지요? 네네. 네, 이곳을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처음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 분양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고 매도를 할지 계속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임대를 네. 주고 계신 거고요. 네네. 매도를 하셔서 이제 갈아타기를 염두에 신 지역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그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갈아타기 지역을 염두해 주시지 않은 상태라면 네. 저는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어떤 큰 상승이나 지금 판교 같은 지역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8단지지 않습니까? 8단지.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큰 상승이나 아니면은 큰 하락이나 네. 그러니까 이런 크나큰 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13년도부터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좀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13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 그리고 현재가 이제 19년도죠. 네네. 근데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17년도 8월에 이제 정부에서 파리 대책이 처음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서울은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네. 근데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일부 풍선 효과로 인해서 17년도에 정부 규제가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판교가 덜 오르다가 네. 이제 정부 규제가 들어가면서 투자자들도 꽤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호재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판교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신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분당선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면은 강남의 서쪽을 좀 강남의 서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또 GTX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GTX가 들어오면 이제 강남의 동쪽까지 유입이 가능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네. 그러니까 강남의 서쪽과 동쪽이 둘 다 커버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월곡 판교선이라고 네. 월판선이라고 해서 또 이제 좀 크나큰 호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호재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판교가 올랐던 가장 중요한 일자리. 그러니까 이 네. 일자리도 물론 이제 서판교 쪽 위쪽으로 유입이 되지만 네. 테크노밸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들어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네. 어떤 단기간에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워낙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 어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럼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는 다시 달려갈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관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좀 두 가지란 말입니다. 네네. 지금 여기 판교라는 지역이 숨고르기를 할 동안 다른 곳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 이 숨고르기 동안 좀 보유를 하셨다가 또 한번 상승의 여파를 보시든지. 그런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갈아타기 지역을 염두하고 있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좀 보유를 하시되 다른 지역을 갈아타기를 염두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왜 이제 고민을 하는가 하면요. 예. 이제 장기 보유 양도세 특별 공제 세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고민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원래는 내년 2020년도 1월 1일부터 법안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년을 보유하면 8%부터 시작하죠. 8%부터 매년 8%씩. 네. 그러니까 8%씩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80%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2020년도 1월부터는 3년 보유를 하면 6%부터 시작해서 매년 2%씩 누적이 돼요. 네. 그러니까 80% 비과세 받을래, 20% 비과세 받을래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금매의 매수를 노려봐라라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비과세를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비과세를 받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그냥 지나칠 수는 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청자님 같은 경우만 좀 예외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만 예외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매도를 하셔야겠죠. 일단 매도를 하시고 지금 거주 여건도 2년을 안 맞추신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일단 매도를 해보시고 네. 갈아타기를 좀 하셔야겠죠. 갈아타기. 갈아타기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비과세의 혜택을 그냥 무시한 채 지나쳐 버리는 것도 네. 사실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좀 받아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보신 후에 갈아타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할 때 매도에 어떤 중점을 두기보다는 네. 매수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매수에. 네. 그러니까 매수를 먼저 하신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이고 방법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리고 네. 그 갈아타기 할 지역을 지금부터 좀 급격히 신속히 좀 찾으시기를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네.